요즘 SNS에서 난리난 교통수단, 바로 한강버스입니다. 개통 첫날 4,000명 넘게 몰려들면서 첫 배는 아예 만석으로 출발했죠. 서울판 템스강, 세상에서 가장 감성적인 출근길 등장 전부터 화제성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항을 시작하고 보니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한강버스 이대로 괜찮은 거 맞나요? 사실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오래 준비했습니다. 영국 런던 템스강 수상버스처럼 강을 따라 동서를 잇는 도시형 수상교통망을 만들겠다는 비전이었죠. 그래서 마곡에서 잠실까지 28.9km,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서울 첫 정기수상 대중교통을 만든 겁니다. 요금은 성인 3,000원, 교통카드 환승 할인도 되고 교통패스에 5,000원만 얹으면 무제한 탑승까지 가능하죠. 하지만 정식 운항이 시작되자 기대와는 다른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먼저 불붙은 건 실효성 문제입니다. 개통일인 9월 18일, 첫 배는 오전 11시 출항이었습니다. 이미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준비할 때죠. 시범운행 때는 10월 10일부터 평일 오전 7시, 주말은 오전 9시 30분 첫 배라고 밝혔기에 시민들은 당연히 아침 운행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주 가까이 오전 11시가 첫 차였던 겁니다. 서울시는 안정화 과정이라 해명했지만 개통 시점, 출근길에는 전혀 쓸 수 없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설령 시간표가 맞더라도 속도에서 또 한 번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처음에 일반 75분, 급행 54분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정식 운항 결과는 일반 127분, 급행마저 82분이 소요됐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계획된 최고 속도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실제 운항은 안전을 고려해 속도를 약 시속 22km로 낮췄다는 겁니다. 지하철은 같은 구간을 1시간 안에 주파하는데 한강버스는 1.5배, 많게는 2배까지 걸립니다. 게다가 셔틀버스 타고 환승 대기까지 합치면 체감시간 차이는 더 커지죠. 여기에 날씨 변수도 발목을 잡습니다. 할당된 방류량이 초당 3,000톤을 넘으면 한강 내 모든 선박 운항이 전면 중단되고 잠수교 수위가 교량 통과 기준인 7.3m를 밑돌면 역시 운항이 제한되죠. 실제로 정식 출항 사흘 만에 방류량이 3,300톤까지 치솟으면서 한강버스는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강 내 선박 운항은 기상이나 수위 문제로 해마다 10일에서 많게는 20일가량 멈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매일 타는 출근 교통으로 쓰기엔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셈이죠. 초반부터 잇따른 설비 문제도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개통 이틀째엔 화장실이 막혀 넘쳤다는 후기가 올라왔고 며칠 뒤에는 전기 개통 고장으로 배가 강 한복판에서 멈췄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 114명이 뚝섬 선착장에서 강제로 내려야 했고 같은 시각 출발 대기 중이던 또 다른 배도 출항이 취소됐습니다. 시는 안정화 조치라며 복구했지만 초반 연속 사고는 신뢰에 타격을 줬죠. 심지어 디자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외관이 분홍색과 짙은 파랑 조합으로 칠해졌는데 일부 시민은 도쿄 수상버스랑 비교하면 너무 촌스럽다. 서울의 디자인 수도 슬로건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건 재정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약 900억, 심지어 매년 운영비만 200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직접 탑승 수익은 50억 수준에 그칠 전망, 결국 나머지 150억은 광고 부대 시설, 그리고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계산이죠. 소수 시민이 즐기는 3,000원짜리 유람선에 세금 수백억을 쓰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3,000원의 강 한복판에서 서울 야경과 노을을 즐길 수 있다는 점, 자전거 러닝 같은 레저 교통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 친환경 전기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했다는 점은 확실한 장점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가족 단위와 관광객들로 붐비며 유람선보다 저렴하고 만족스럽다는 반응도 나왔죠.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출퇴근용으론 불가능하다는 비판과 경치와 여유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옹호가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가세해 민주당은 예산 낭비라며 전면 감사를 요구했고 서울시는 관광 활성화와 친환경 교통망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워 방어에 나섰습니다. 한강버스, 서울의 교통 혁신일까요? 아니면 3,000원짜리 유람선일까요? 서울 시민의 삶을 바꿀 교통수단이 될지, 세금 먹는 하마가 될지, 여러분은 한강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 도심 한가운데 빌딩 숲 사이로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바로 종묘입니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긴 일자 형태의 목조 건물, 좌우로 길게 이어진 단일 평면 구조에 조선의 절제된 미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다고요? 종묘, 이곳은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죠. 유네스코는 종묘의 건축적 탁월함과 재래 등 무형유산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주변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층 건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서울시는 문화유산법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으로부터 1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구로 지정하고 이 구역 안에서는 건축 등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왔습니다. 이 덕분에 도심 속에서도 종묘의 고요한 풍경이 지켜질 수 있었죠. 그런데 종묘에서 불과 180m 떨어진 세운 사구역에 142m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고요? 지난달 서울시는 세운사구역 재정비촉진 계획을 변경해 종로변 건물 높이를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청계천변 기준으로 보면 건물 높이가 2배 가까이 높아지는 셈이죠. 서울시는 노후한 세운상가 일대를 재개발해 도심의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덧붙여 세운사구역은 종묘에서 18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즉각 반대했습니다. 법적 제한이 없다고 해도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의 시야와 경관, 그리고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네스코가 정한 절차를 서울시가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유네스코는 올해 4월 서울시에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세계유산 근처에 건물이나 시설물을 지으려면 전문가 심의를 통해 개발이 유산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보전구역 바뀌기 때문에 영향평가가 필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개발이 강행되면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18에서 19세기 낭만주의 건축 경관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됐지만 도심을 가로지르는 4차선 교량이 건설되면서 2009년 등재가 취소됐고,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도시 역시 근대 항구시설과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지만 주변 대규모 개발 여파로 결국 세계유산 지위를 잃었습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문화재 보존지역 밖의 개발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며 서울시의 결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서울시는 법적 제약 없이 세운사구역의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죠. 이처럼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 그리고 서울시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재개발이 제2의 왕릉뷰 아파트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 인근에 신도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불거진 사건인데요.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약 450m 떨어진 곳에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자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직접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죠. 이후 공사 중단과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도 세계유산 앞 개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세운사구역 재개발을 두고도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론은 뚜렷하게 갈립니다. 종묘가 동네 공원인 줄 아는 거임? 돈 벌자고 유네스코 취소를 감수하라고? 참 한치 앞만 생각하는 결정이네. 솔직히 세운상가 쪽 다시 짓기는 해야 함. 뭐가 문제인 문화재를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잖아. 재개발하고 잘 관리하면 관광 수요 높아지겠지. 그렇다면 정치권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혹 개발을 하더라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런 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또 한 시기에 시정이 마구 결정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운녹지축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입니다. 유산을 지키는 일과 도시를 바꾸는 일, 둘 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미래 세대가 바라보게 될 서울의 모습도 달라질 겁니다. 서울은 계속해서 재개발을 이어갈까요? 종묘 앞 초고층 빌딩, 여러분은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